이번 겨울 난방비 대체 얼마나 더 오를까요?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셨습니까? 난방비 항목을 보시면서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활했는데 청구서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연금이나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난방비가 계속 오르는지, 앞으로 우리가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 고지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지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에너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 원료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국제시장에서 이 원료 가격이 오르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사오는 비용도 함께 오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량 조절, 이런 국제 정세가 모두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환율이 높아졌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할 땐 달러로 결제합니다. 달러 가격, 즉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석유나 가스를 사더라도 우리 돈으로는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당 1,2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를 비교하면 똑같은 에너지를 사는데 훨씬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우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 인건비와 운영비가 올랐습니다. 전기와 가스를 우리 집까지 공급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발전소를 운영하고 가스관을 점검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해마다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급여도 오릅니다. 또한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비용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 모든 이유가 합쳐져서 고지서 금액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겨울철 에너지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꺼번에 크게 올리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올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국민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나눠서 오른다고 해도 결국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난방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여름철 냉방비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추운 날씨가 오래 지속되거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른다면 난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르면 전체 관리비가 확 늘어납니다. 전기요금도 누진제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는 많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겨울철에 전기 난방이나 전기장판, 온풍기를 많이 사용하시면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단가도 높아집니다. 같은 전기를 써도 여름보다 겨울에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니어 가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고 건강을 위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하는 시니어 가구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낮 시간에 외출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난방과 전기를 사용하십니다. 결국 요금 인상의 체감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 요금 인상이 우리 생활비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관리비가 늘어납니다. 관리비에는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공용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난방비와 전기료가 오르면 관리비 전체가 함께 오릅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직접 증가합니다. 개별 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내십니다. 가스 요금이 오르면 겨울철 한 달 난방비가 10만 15만 원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누진제까지 적용되면 요금이 2배 가까이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비와 물류비도 오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모두 석유를 씁니다. 유류비가 오르면 교통비도 오르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비도 오릅니다. 마트에서 파는 쌀, 채소, 과일이 비싸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물류비 상승 때문입니다. 연금, 임대 수입, 예금, 이자,
같은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 상황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난방비 절약부터 시작하세요. 실내 온도를 12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1015% 줄어듭니다. 건강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1820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내복이나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오면 단열 뽁뽁이나 문풍지를 붙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해하세요. 전기는 많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집니다. 200kWh까지는 저렴하지만 400kWh를 넘어가면 단가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보다는 가스 난방이 더 경제적입니다. 만약 전기 난방을 쓰신다면 사용 시간을 줄이고 타이머를 활용해서 필요한 시간만 켜세요. 대기 전력을 차단하세요. TV, 컴퓨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을 때도 플러그를 꽂아두면 대기 전력이 나갑니다. 멀티탭 스위치를 활용해서 한 번에 끄시거나 아예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가스요금 절약 생활법을 실천하세요. 요리할 때는 뚜껑을 덮고 약한 불보다는 중간 불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물을 끓일 땐 전기포트가 도시가스보다 저렴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이 모든 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알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면 충분히 우리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지혜롭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그 지혜로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하면 우리 생활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정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